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구속이 됐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정치권 분위기가 검찰 수사가 야당을 그리고 전 정부를 계속해서 좀 몰아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핵심은 대장동에서 거액을 챙긴 그룹의 일당의 돈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또 체포영장 뭐 이렇게 또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확인이 된 대목이죠. 이 대목은 앞으로 남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러면 돈 받은 김용이 돈 받은 사실을 알았느냐 내지는 보고받았느냐 보고는 안 받았지만 내심 알고 있었느냐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런 대목이 집중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서해 우리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졌던 의심 왜 월북이라고 판단했을까? 월북이라고 판단된 근거는 뭘까? 그 형님이란 분과 자식들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시는 지금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한쪽 방향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해놓은 대로 증거와 이런 걸 취사 선택했다. 그것만 보고 월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판단되는 증거는 다 버렸다. 일방적이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대로 정해진 수순이라 하면 검찰의 의도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이 쳐다보는 눈 그대로 수사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자, 김 의원님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지금 구속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라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유동규의 발언이나 또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그 압수수색이나 구속이나 영장 발부에 권한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허술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뇌물이냐, 즉 유동규와 김용의 뇌물이냐, 정치 자금이냐 이런 것은 조금 더 다툴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처를 예, 말씀하시는 시점 거죠? 자체가 뭐 예비 후보 시절이었다는 그 자체로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돈이 뭐 8억 4천 얼마지만 결과적으로 한 2억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돌려줬거나 아니면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그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가를 검찰에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이걸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북한 그 피격 사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때 당시에 전체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사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지금 어려운 점은 서욱 장관이나 또 그 전 경찰청장의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미임스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의 기록 삭제 전자공문서의 어떤 삭제, 과거에 우리가 산자부 장관의 문제인 것처럼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 좋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같은 사건은 근데 뭐 원비의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포용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대장동 관련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는 김용 부원장의 그 구속영장 발부 좀 예상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없던 문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증인들이 조작했다라고 예. 하는 거고 어쨌든 출소가 이루어졌다. 유동규의 출소가 이루어졌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남욱 변호사의 밑에 같이 일했던 회계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이 전달됐다는 걸 한 메모를 갖고 있다. 예. 그리고 따로따로 분리수감돼 있는 사람의 어떤 진술이 일치된다.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압수수색이나 구속의 이유가 있다. 혹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김용 씨가 그동안에 검찰의 출두 요청을 아마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의 실제적으로 물론 제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냐.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는 제1야당 대표의 측근을 잡아갈 때는 예. 그만한 구체적인 실정적인 물증이 있기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저렇게 네. 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구속의 무게가 더 실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을 할 때 본인도 있지만 검사가 들어가고 본인의 또 피고인의 변호사가 들어간다. 판사 앞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 증거를 내밀 거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구속돼야 됩니다.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증거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예. 법정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시점 그러니까 작년 2월달 2021년 2월달에 대선 자금 그러니까 경선 때 좀 돈이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 20억 원만 해달라. 그 다음에 그래서 요구를 받고 그 요구가 김용이 유동규한테 요구하고 유동규는 남욱한테 부탁하고 돈 좀 해달라. 그러면은 남욱은 4월에서 8월에 걸쳐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넘겨줬다. 시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특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원래 판사 입장에서도 법원에서도 이거를 증거를 인멸할 게 뻔한데 도주우려도 있고 당연히 저는 뭐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예. 남는 문제는 그럼 뭐냐? 법정에서 이런 다툼이 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흔히들 하는 대로 뭐 예상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그러면 뭐 돈을 전달하겠다는 지하 주차장. 그래서 뭐 이런 더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냐, 그 시간대에 뭐 CCTV가 있냐 없냐 이런 논쟁으로 갈 거다.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또 현금이라면 지금 남아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김용은 나는 안 받았다. 다 거짓말을 그럴 테고. 근데 그 부분 판단은 막 법원에서 정황이라든지 관련자의 진술 이런 걸로 해서 신빙성 문제로 귀결될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구속에 결정적인 요인 됐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번 구속 그리고 체포 과정부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거녀도 접견하게 했다. 뭐 그런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회유서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얼마 전부터 유동규 씨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반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변호사 자체가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에 말하자면 이 정보를 내부 수사 진행 방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로 봤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경의 변화를 거기서 읽었다 보여지는 거고요. 또 실제로 추가로 이 사람을 감옥 안에 두지 않고 출두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폴리바게닝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더 이상 이 사람을 그 안에 둘 이유가 없다는 건 이미 불만큼 불었다. 상당하게 많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마침 유동규는 내면서 김용은 잡아들이는 서로 간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한명숙 총리 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상당한 자기 보호 방식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이미 자기가 1억 정도를 착복했다는 것을
털어내면서도 그 안에 순수하게 100% 진실만 얘기했겠냐라는 의혹은 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과 유동규 본부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무슨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야당에서도 일단 유동규가 저렇게 이야기했고 유동규가 배신했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딱 처음에 나오는 게 검찰이 회유했거나 설득당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웃긴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이제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어제부터 신문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네, 제가 네. 유심히 본 대목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진짜 유동규가 먼저 입을 열었을까?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보십시오. 내가 이거 8억 원 전달하면 나도 공범이 되는데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검찰이 이모 씨를 잡아들인 거예요. 이 남욱 변호사 밑에 돈 전달한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이 검찰 수사의 개가예요. 그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를 압박하니까 유동규가 검찰이 다 알고 있네? 라고 해서 분 거예요. 왜 부르느냐? 부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자백을 한 거예요. 예. 자백. 왜 그러냐? 보십시오. 감옥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다. 뭐라 그랬습니까? 1년 동안 많이 울기도 하는데 이 세계는 의리가 없더라. 의리. 자기는 종범인데 자기가 주범처럼 돼 있고 이게 정치권은 의리가 없는데 옛날에 동지였는데 누구는 잘 되고 내가 완전히 중심인물이 된 거 이거는 내가 못 참는다. 그래서 나 앞으로 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기 예. 입으로. 근데 여기서 회유와 협박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그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검사가 회유했다는 의혹 때문에 10년이 넘는 지금도 검사들은 그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검사가 자 유동규 씨 봐줄 테니까 부세요라고 못한다니까.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고 있는 게 검찰과 남욱 유동규의 이해관계 일치했다라고 말하면 유동규만 자꾸 자극한다니까요. 앞으로 법정에 나와서 유동규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거는 깨끗하게 김용 씨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후보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대표하고는 상관없다로 하는 게 훨씬 맞지. 유동규가 검찰에 회유돼 갖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처럼 하면 살아있는 유동규 씨가 오늘은 신문이지만 내일은 텔레비 앞에 나와서 얼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주장이. 네, 방금 전에 이제 신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이 어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좀 있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진술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진술하시게 된 거예요?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자, 회유되진 않습니다.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아마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진상 정도는 돼야 접근이지. 이제 그런 말이 상당히 유동규 씨한테 자극이 됐을 것 같고, 예. 고 김문규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는 그야말로 종범에 불과한데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몰라 했을 경우에 모든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는 뭐 강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자백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검찰이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 원인을 남욱 변호사가 제공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들어와서 질문하니까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자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제는 이제 대놓고 있는 그대로 예. 말하자면 김용 씨가 전혀 무관하다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하늘을 속일 수가 있겠냐 예.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입장의 전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결국
그 유동규 본부장의 입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김용이 받은 게 곧 이재명이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검찰의 의도가 있건 없건가는 물어볼 것 아닙니까? 김용한테 자, 당신은 부인하고 있지만 8억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용의 입에서 이게 자, 뭡니까? 이 사실을 당시 후보에게 예비 후보에게 보고했나요? 아, 보고 안 했다 그럴 테고 뭐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정황증거상 보면 어제 유동규 씨 한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검찰이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없는 겁니까?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갖고 와서 자기를 압박해서 자기는 불 수밖에 없었다,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검찰이 뭘 갖고 있다라는 점 하나. 왜 또 결국은 왜 자꾸 이야기냐? 옛날에 4명이 있어 의형제를 맺었잖아요. 자, 김용, 정진상, 김만배, 유동규, 도원결이 의형제. 우리 끝까지 비밀 지키자. 뭐 비전이 있어든 뭐든. 그런데 보면은 1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자기는 헛것을 지켰다. 의리를 지킨다고 지켰는데 자기는 입이 무거워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판단해서 지금부터 입을 열겠다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진짜 김용이 이야기할 때 돈 이야기할 때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정진상과 김용의 입에서 아 우리 어른한테 보고를 했다든지 뭐 다 알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법정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남는 문제는 뭐 결국 김용 씨가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면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돈 받고 쓴다는 사실을 다 모른다고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대목까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된다는 것도 야당에서 너무 이렇게 방어를 강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돼 있어. 이런 부분은 좀 놔두는 게 좋아요. 왜냐 예. 나중에 김용이 어떻게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너무 막 끊어내가지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대장동 특검을 전격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 입장 밝혔습니다. 차례대로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이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검 카드 꺼낸 배경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특검 카드 속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사건만 틀고 부산저축은행이나 김만배 씨가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자택을 구매한 의혹 이런 것들은 전혀 접근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편파성, 불공정성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특검 주장이 사실은 이제 상설 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얘기한 것도 실제로 뭐 상설 특검 하면 결국 정부가 달라진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리가 없고 그렇지만 여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말하자면 이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 했을 때는 또 주춤거리고 적답을 피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어제 어떤 특별 기자회견에 또 힘이 실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힘은 받지 않고 김용신은 구속되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것이 당내 즉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일정 정도의 파열음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이제 특검 성사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러니까 왜 특검 이야기를 꺼냐? 이런 경우 항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공을 가야 되잖아요. 나만 예를 들어서 자 나만 불법 자금을 썼나요?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자금 안 썼습니까? 라고 하든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10분 후 1일 뭐 넘으면 나 그만 뭐 넘겠다든지 불법 대선 자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는 좀 비현실적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선거 때 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왜 불법 대선 자금 이야기 안 나올까요? 그때는 정권 교체 분위기가 강해 놓으니까 자기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돈 내서 알아서 움직이겠다는 게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불법 선거 자금 필요 없을 정도로 그거는 산 거예요. 윤석열 캠프 쪽은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경선에 대비한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왜 특검을 꺼내느냐? 이건 결국은 지지자층용이에요.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김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윤석열 검사가 수사 잘못하는 바람에 그 종잣돈이 남아서 대장동으로 연결됐다고 믿고 싶어 하고, 김만배 씨 누나가 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부친 집을 사줬을까? 부동산에 뭐 이렇게 그 대선 때 문제됐던 걸 다시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때 기억나죠? 쌍특검 이야기 나올 때. 그 대목을 소환해서 맞아 저런 대목은 검찰이 너무 한 거지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검찰이 수사를 좀 편파적으로 할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저 특검 제안은 약간 뜬금없이 보이는 거예요. 수사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특검이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할 때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뭐 안 나올 것 같네 할 때 국회에서 합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건데 이건 수사하는 거 진행 중이고 또한 이재명 대표가 하는 특검 내용을 보면 뭐 다 엮어서 다 묶어서 범위가 너무 넓어요. 비현실적이 아니에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뭐 국민의힘이 응할 가능성도 제로고 또 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또 뭐 임명할 이유도 제로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건 맞는 거예요. 특검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새벽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거든요. 두 분 다 이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수사의 방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 국방장관이 우선은 뭐 그 당시 상황에서 해군과 국방력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북에 의해서 어떤 피격되는 부분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큰 틀에서의 그 당시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어쨌든 밈스라고 하는 군사 정보 시스템에 손을 댐으로써 말하면 불리한 증거에 대한 어떤 소각 혹은 뭐 삭제 이런 부분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 막 그런 부분이고요. 김홍의 씨 같은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관계가 만약에 뭐 한문으로 돼 있는 구명정을 입었다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의 문제, 즉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점인지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다음 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회의를 마치고 나온 국방부 장관이 3시에 국방부 청사에 들러서 퇴근한 실무자를 불러서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냐? 정확하게 제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국민들이 한 명이 사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정부가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이러다 책임을 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테고 제가 보기 제 추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거는 월북으로 하는 게 맞다. 또 일부 증거도 그런 게 감청 정보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남는 문제는 뭐냐? 뭐 둘이 구속되기 때문에 서훈 원장하고 서훈 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처리 문제다. 그 다음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서면 조사는 필요해요. 뭐라고 보고받으셨나요?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뭐라고 지시하였습니까? 뭐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최소한 서면 조사는 갈 가능성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안 모두 정말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전국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